오늘 주제는 어질리티거든요. 그래서 어질리티는 기본적으로 가속과 감속, 회전. 어떻게 보면 가속과 감속이라는 말 안에 회전이 들어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민첩성 어질리티에는 가속과 감속 그리고 회전이라는 이 크게 보면 세 가지 요소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뒤에도 제가 얘기하겠지만 스피드와 어질리티, 그 다음에 퀵니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기본 개념을 좀 뭐라 그럴까요? 구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제가 스피드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스피드는 내가 직선주로 해서 속도를 내는 걸 일반적으로 스피드라 하고, 방향을 전환하는 게 들어가면 거의 어질리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개념 속에는 그렇고요. 그래서 목차는 어질리티 트레이닝, 그 다음에 이 어질리티가 저희가 이제 퍼포먼스 쪽으로 가면 테크닉이라는 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웨이트 트레이닝도 사실은 테크닉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테크닉의 어떤 교정들이 이 안에 계속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어질리티 트레이닝에 대한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 테크닉은 어떻게 들어갈지 이렇게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민첩성 트레이닝은 신체가 방향을 빠르고 정확하게 바꾸거나 또는 다양한 움직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운동 방법이고요. 종목마다 어질리티, 민첩성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민첩성은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한 능력으로 특히 반응 시간, 균형 감각, 그 다음에 신체 유연성 및 협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해서 제가 며칠 전에 일반인을 뵀는데 약간 스트로크, 뇌졸중이 살짝 있었던 분인데 이게 불안하니까 머리부터 몸통, 골반까지를 이렇게 움직이시더라고요. 얘를 회전을 아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태에서 누가 뒤에서 부르면 보통은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몸을 불안하니까 이런 식으로 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 전환에 대한 어떤 운동 감각들이 다 떨어지게 되는 게 선수도 그렇지만 일반인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제가 이번에 또 들었어요. 민첩성 트레이닝에서 전방, 그 다음에 측면, 후방, 방향 전환을 포함한 다양한 움직임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서 신경 근육계의 반응 속도와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민첩성이라는 걸 설명하는 게 사실은 이 하나의 표가 거의 전부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 민첩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방향과 속도의 변경이에요. 이거는 내가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생각을 하면 축구로 하면 공격수는 방향과 속도를 내가 변경하잖아요. 얘를 그쵸, 페이크를 줘야 되니까 내가 변경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수비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비 상태에서 상대의 반응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민첩성이라는 것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퀵니스랑 약간 헷갈리는 부분도 있긴 한데, 큰 틀에서는 사실은 지각결정 이 부분이 이 부분보다는 민첩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방향과 속도 변경이 주로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요소는 이제 기술 요소고요. 그 다음에 직선 속도. 왜냐하면 직선 속도가 나야 방향을 전환해서 가속과 감속을 동시에 만들어내거든요. 그 다음에 인체 측정학, 그 다음에 허벅지를 포함한 하지의 근력. 왜냐하면 하지의 근력이 없으면 감속을 하고 가속을 하는데 힘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하지의 근력에는 반응 근력, 그 다음에 단축성 근력과 파워, 그 다음에 좌우 근력과 균형,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축구나 농구 같은 거에서 페이크를 하는 선수들을 보면 주로 기술적으로 내가 만약에 오른발을 쓴다면, 만약에 내가 수비수가 있으면 내가 이 공을 왼쪽으로 페이크를 해서 갈까요? 뭐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수비수가 있고 공격수가 있는데 내 주축발이 오른발이에요. 그럼 제가 페이크를 통해서 왼쪽으로 몰고 갈 확률이 높을까요? 별로 높지 않아요. 왜? 왼쪽으로 가면 왼발을 다시 써서 패스든 슛이든 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내가 오른발을 쓰면 나는 오른쪽 방향으로 어떤 방식의 페이크를 쓰든 오른쪽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럼 최소한 7, 8할은 이 사람은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도 좌우 근력 균형이 바뀌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페이크를 하든 이쪽을 타면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려지면 예를 들어서 근육의 어떤 작용들은 좌우 균형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게 되죠. 특화될, 좋게 말하면 특화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근력의 밸런스가 깨지는 거겠죠. 그래서 민첩성에서 방향과 속도의 변경은 예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각과 결정은 이 지각은 커그니션 인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보든 귀로 듣든 감각으로 들어서 시간적으로 리듬이겠죠. 그 다음에 상황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패턴, 그 다음에 준비 동작. 이 상대의 준비 동작을 보고 이 사람이 어디로 가겠다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판단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거니까 이 민첩성의 방향 속도 결정은 나에 의해서 일어나니까 내가 머리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정원쌤을 제낄 거니까 내가 왼발 딛고 바로 오른발로 가야지. 이건 내가 결정하고 수비수는 이 사람의 발과 페이크를 보면서 방향을 내가 결정해 나가는 거죠. 이제 그 시간차가 보통 이제 저희 퀵리스에서 나올 텐데 대략 0.4초 그 안팎에서 일어나니까 공격수는 0.4초 정도의 그 뭐라 그럴까요? 속도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0.4초 느려지니까. 그래서 민첩성에서는 방향 속도 변경하고 지각 결정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축구로 예를 들게요. 만약에 공격수라면 주로 그러니까 직선 방향에서 대각 방향으로의 직선에서 대각 방향의 움직임이 크겠죠. 그러면 잘해야 45도겠죠. 물론 가끔 뭐 돌아서 공격을 하는 사람도 있죠. 대체적으로는 45도일 거고요. 수비수면 이 상태니까 뒷걸음질을 치게 되니까 결국 이 상태에서 회전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야 되겠죠. 열어놓고. 그래서 이제 뭐 축구 잘 아시는 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배웠고요. 공격수가 들어오면 내가 이 사람을 몰아가는 건 가슴과 골반을 열어주는 거죠. 일로 가라는 뜻이거든. 이렇게. 일로 가라. 그러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 골대를 등지고 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수비수들이 많은 쪽으로 얘를 몰아가야 되니까 얘가 탁 들어오는데 이쪽에 우리 수비가 많고 이쪽에 없다. 그럼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일로 가라는 얘기잖아요. 네. 이제 뭐 이런 게 기본적으로 운동 상황에서 머리 싸움이라고 하고 그래서 운동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잘한다. 네,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이 안에서 결정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질리티 트레이닝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뭐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쓰는 거 사다리, 콘, 점프, 변속 달리기는 셔틀이에요. 속도를 바꾼다는 거거든요. 반응 훈련은 리액션이니까 이 반응 훈련이 어떻게 보면 상대의 움직임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동작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버튼 같은 걸 터치하는 거, 사이드 스텝, 그 다음에 뭐 슬라롬 드릴, 뭐 이건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뭐 줄넘기 뭐 이런 것들이 트위스트 대 피벗, 요건 알죠? 트위스트하고 피벗. 피벗은 농구처럼 내가 발이 고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도는 게 피벗이니까. 뭐 그 다음에 이제 트위스트는 몸통이 돌아가는 그런 동작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어질리티는 주로 이제 스포츠 상황에서 많이 얘기하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거의 비슷해요. 커그니티브는 인지거든요. 근데 이 몸에 의해서 인지되는 인지 능력이고 이건 피지컬적인 능력이고 저쪽은 테크니컬한 능력이니까 쟤는 완벽히 기술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세 개 중에 뭐에 문제가 있는지 저희 모빌리티 스타빌리티랑 똑같거든요. 세 개 중에 뭐에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야 되겠죠. 혹시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뭘부터 찾을까요? 셋 중에 뭘부터 접근해서 그냥 어떤 조건이 없다면 조건이 없이 그냥
뉴트럴한 상태라면 뭐부터 시작해서 뭐로 끝내 갈까요? 체력, 피지컬, 피지컬, 그리고 커그니티브, 커그니티브, 기술, 그리고 기술, 테크닉. 테크닉 마지막. 피지컬 테크닉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피지컬, 테크닉, 공기, 피지컬, 테크닉, 커그니티브. 커그니티브. 저는 동의? 체력, 인지가 마지막 기술 들어갈 것 같습니다. 체력, 인지, 기술. 저도 첫 번째일까요? 첫 번째 뭘? 피지컬 테크닉 인지. 또 저도 피지컬 테크닉인지. 기본적으로는 뭐 정답은 없어요. 근데 그냥 저는 피지컬 테크닉 커그니티브. 왜냐하면 이 커그니티브는 약간 그런 거잖아. 내가 그러니까 내 신체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상대한테 집중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내 피지컬과 테크닉은 그냥 내가 알아서 내 변화에서 얘가 움직여 버려야 되니까 사실 커그니티브를 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신체적 테크닉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근데 제가 물론 이제 이렇게 나누는 걸 좋아해서 나누긴 했지만 100대 빵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모빌리티, 스타빌리티, 모터 컨트롤처럼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얘네들이 최소한 10%는 깔려야 돼. 100이라고 하면 만약에 내가 피지컬을 한다 해도 그 안에 테크니컬과 커그니티브는 최소한 10%씩은 깔려야 돼요. 그래서 그 비율이 가면서 바뀌는 거죠. 네, 그렇게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발, 그 다음에 이제 스텝, 그 다음에 엑셀러레이트, 그 다음에 이제 바디 포스처니까 내가 몸을 가속을 하거나 감속을 하거나 회전을 할 때 어떻게 내 포스처를 유지할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올 거고 요거는 이제 이따 실습할 때 조금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적인 부분은 코어 스트렝스, 그 다음에 직선 스피드. 그러니까 직선 스피드랑 코어 스트렝스는 기본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하지의 근력에서 보면 근력, 파워, 리액티브 스트렝스. 이게 반응하는 거잖아요. 반응력이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커그니티브에는 뭐 크게 보면 시각, 청각, 촉각 이렇게 돼요. 만약에 농구 선수라면 둘이 이렇게 붙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완벽히 촉각이거든요. 그럼 몸을 이렇게 딱 주짓수. 그죠? 완전 촉각이거든. 딱 잡아서 몸을 비틀면서 얘한테 반대 페이크를 주거나 그냥 그대로 들어가거나 이건 다 몸을 비비면서 하는 일들이라 걔네들을 촉각이라고 하고 대체적으로 야구 같은 운동이 시각적 운동이 되게 커요. 시각에 그 다음에 청각. 그 얘기 알아요? 야구 선수들이 외야에서 수비를 하면 그런 훈련 하지 않았나? 타자가 방망이 치면 딱 뒤돌아 있어요. 빵 치면 소리 듣고 방향을 결정해서 뛰면 거의 맞죠? 거의 맞아요. 왜냐면 이게 아웃코스 맞는 거랑 스팟에 맞는 거랑 이게 다 소리들이 달라서 그렇게 하면 거의 다 막. 이런 게 이제 시각적, 그러니까 촉각과 시각으로, 그 다음에 청각으로 결정되는 건데 이 커그니티브는 대략 이렇게 해서 뭐 이제 일반적인 어떤 지식 지혜적인 시츄에이션에서 그게 발생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갖추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선수가 됐던 일반인이 됐던 이 세 개 중에 어떤 거의 약점에 의해서 어질리티가 깨졌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첩성 트레이닝의 기술적 분석은 신경 근육적인 조절, 반응 시간, 결정 능력. 그래서 제가 볼 때 스포츠에 많이 참석하면 결정 능력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탁구를 친다 하면 내 첫 서브가 횡회전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았어요. 그러면 제가 딱 쓰면 무슨 생각해요, 나는? 내가 첫 번째 서브를 횡회전으로 이렇게 집어넣었으니까 제가 이걸 생각하겠지? 그럼 나는 그 방향으로 넣을까? 그 방향으로 넣으면서 이렇게 넣은 서브를
이렇게 넣어서 방향은 동일하지만 회전을 바꿀 것인지 뭐 이런 결정들이 계속 있는 거고, 받는 사람은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의 손의 위치와 뭐 시츄에이션 상황들을 보고 내가 그러면 이 라켓을 더 꺾을 건지 밀어버릴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하는 게 제가 볼 땐 스포츠 안에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 탁구도 좋아해서 탁구 칠 때 전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건 이거 탁구 얘기인데, 스카이 서브를 이렇게 해서 딱 쓰면 백스핀이잖아요.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면 백스핀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저는 하나, 둘, 셋, 네 가지 쓰거든요. 들어서 백스핀. 그러면 이제 백스핀의 양하고, 왜냐면 두께에 따라서 양과 강도가 결정되는. 그러면 상대는 내 라켓의 각도, 소리로 이게 얼마나 깎였는지를 유추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좌측 회전, 우측 회전, 그 다음에는 깎는 척하고 그냥 이렇게 대고 마는 거예요. 탁 대고 말면 스핀이 많이 걸렸다고 생각해서 얘를 이렇게 슬라이스 이렇게 뭐죠? 이걸 뭐라 하지? 커트로 탁 떼면 공이 빵 떠버리거든. 왜냐하면 스핀이 걸린 줄 알고 그만큼의 각을 조절해서.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스포츠 안에서 다 있는 거라. 제가 이 얘기를 왜 계속하냐면, 제 경험으로는 스포츠 계속하면 결정해야 돼. 뭐든. 내가 이번엔 뭐 했으니까 다음엔 뭘 할 거고, 그럼 이제 그걸 이제 그런 작전을 짜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균형과 안정성,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근력과 파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유연성, 가동성, 협응성, 속도, 가속, 감속 능력, 그 다음에 반복성과 피로 저항성. 뭐 요 정도가 기술적 분석에서 그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서 그 약점을 커버해주는 트레이닝으로 가야 된다 생각이 되고요. 뭐 축구도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내가 수비수 만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속된 말로 빡치면 제가 빵꾸난 부분을 계속 뚫어버려요. 그때는 그 뭐라 그러죠? 시합은 중요하잖아. 얘랑 나랑의 싸움이니까. 그렇게, 근데 저는 부분 필요하다고 보고, 왜냐면 그렇게 해서 내가 얘를 못 이겨내면 이쪽, 예를 들어 제가 라이트면 라이트는 다 죽어버리고, 근데 제가 얘를 한번 해서 꺾어버리면 여기를 제가 휘저을 수 있으니까, 물론 그 안에서 몇 번의 공을 뺏길 수 있겠지만 그게 팀 전체의 전력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어질리티 테크닉이라고 하면 하나로 정의하라 하면 결국에는 그라운드 포스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 푸프레셔를 내가 어떻게 이용할 거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똑바로 서 있을 때, 또는 앞으로 뛸 때, 뒤로 뛸 때, 그 다음에 감속을 할 때, 가속을 할 때 발에 어디에 압력을 줄 거냐인데, 사실은 아까 그 커그니티브에서도 나왔지만 발에 압력을 주는 건 내 포스처가 결정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딱 미드풋에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10도만 앞으로 딱 가면 포어풋으로 들어와요. 반대로 이 상태에서 제가 엉덩이를 뒤로 쑥 빼면 리어풋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제가 체중을 진짜 10도만 딱 옮겨 놓으면 왼발로 지금 거의 한 80% 있거든요. 그러면 이 어질리티의 트레이닝의 테크닉은 제가 볼 때는 내가 어떤 동작을 했을 때 내 발 위에, 그래서 제가 운동 시킬 때 그 얘기 제일 많이, 발 위에 무릎 위에 골반. 우리 싱글레그 스쿼트 테스트 하면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그게 어떤 동작이든 그렇게 나오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압력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나름 괜찮죠? 그죠? 이쪽을 잘못 그렸다. 이렇게 되면 대략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포어풋, 그 다음에 앞쪽, 중간, 뒤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시 이렇게 하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최소한 6개는 나눠야 돼요. 내가 저 상황에 어디에 압력이 들어갈 건지. 그래서 이 상태로 그 사람의 압력에
몸무게는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를 발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 설명할 때 뛰고 걷는 거를 포어풋, 미드풋, 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때 많이 쓰고요. 그래서 여기는 가속이잖아요. 그죠? 제가 팔 앞꿈치를 댔다는 건 가속하겠다는 뜻인 거고 뒤꿈치를 댔다는 건 스탑하겠다는 거거든요. 의미는 그래요. 여기는 얘랑 가운데. 그렇잖아요. 아주 기본적으로는. 자, 그러면 여기도 나눌 수 있겠죠. 여기도. 예를 들어서 얘를 센터로 봤을 때 만약에 내가 일로 가고 싶으면 여기가 가속이겠죠. 그죠? 일로 가고 싶으면. 근데 내가 일로 가고 싶으면 여기가 가속이 돼요. 그죠? 오케이? 이해됐죠? 근데 만약에 포어풋, 미드풋, 힐인데 내가 앞으로 달리는 게 아니라 서서 다시 백을 할 거야. 그러면 여기가 가속의 시작이 되겠죠.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행위에 따라서 우선 정해져 있긴 하지만 포어풋의 역할과 힐의 역할이 달라지게 되고 메디알 쪽과 라타랄 쪽의 역할이 달라지죠. 만약에 얘가 오른발인데 내가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요? 그럼 여기가 가속이잖아요. 그렇죠? 왼발은 여기가 가속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스키 타는 거 스키 타본 사람 그죠? 엣지가 이 상태에서 당연히 초보는 이렇게 타니까 이거에 해당 사항 없어요. 중상급으로 넘어가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엣지가 들어가니까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일로 가겠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일로 가겠다는 뜻이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얘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장착되고 그리고 어질리티를 보아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축구 선수들 예를 들 때 제5 종족골에 플렉처가 많이 있거든요. 제5 종족골 플렉처가 물론 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발이 너무 얇아지면서 발에 부담을 줬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이 커팅 상태에서 이렇게 커팅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커팅이 되면 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움직임을 전공하는 사람이라 공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그렇게 떠들려 하지만 난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메디알에 있는 풋을 못 써서 라타랄로 스트레스가 가면서 라타랄에 문제가 난 생겼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강력히 주장해요. 신발 바꾸면 안 아프겠네 그럼? 물론 이제 그들은 그러겠죠. 그럼 이것만 하면 안 아파 하겠지만 전 신발 바꾸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뭐 지금 컨트롤 라테랄이니까 지금 얘가 지금 전력 질주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가속 단계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들어오면서 방향을 전환하면 감속이 들어가겠죠. 감속은 이렇게. 그죠? 그럼 감속을 하면 뒤꿈치. 당연히. 그죠? 뒤꿈치로 받고 체중이 스케이트 타듯이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돼야 다시 가속이 이렇게 들어가요. 가속은 그죠? 감속이 끝나고 감속이 끝나면 가속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죠? 다이나믹 웜업을 하면 A 스킵, B 스킵, 그 다음에 크로스오버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면 그 동작이 따다다닥 리듬처럼 만들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가속, 감속, 재가속 이런 식으로 하나의 사이클로. 그러면 지금 이 동작마다 얘는 가속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물론 거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에 짧다 그러면 우리 스프린트에서 전경 상태에서 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총경 상태에서 왜냐하면 완전히 앱솔루트 스피드에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가속을 하게 될 테니까 이 상태에서 그럼 바로 감속에 들어가면 이 동작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몸이 펴지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 10m 또는 20m 언저리 그 정도 낮은 거라면 사실 몸이 완전하게 쓰는 동작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맥시멈이 아니고 서브 맥시멈의 스피드면 좀 다른 얘기는 되겠지만 대략적으로 어질리티는 그 기술적 문제는 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피지컬적인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빌리티, 스타빌리티, 그 다음에 모터 컨트롤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트리플 익스텐션이 완전히 만들어져야 하고, 그렇게 되면 프렌탈 플렉션, 니 익스텐션, 힙 익스텐션의 반대발은 딱 우리 월드릴 한 거랑 아주 똑같은 동작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전에 스포츠 할 때 제 로고는 이거였어요. 저는 저 모습을 딱 보면 와, 저건 건강과 스포츠와 에너지다, 이게 만들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질리티에서 뭐 되게 많은 동작들이 있어요. 콘으로 하는 뭐 예를 들어서 L 드릴, 그 다음에 55 드릴, 그 다음에 W 드릴, 뭐 X 드릴, 그 다음에 뭐 셔플, 그 다음에 지그재그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그 종목,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에 따라서 얘네들이 선택되어야 되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그냥 축구로, 그러니까 농구로 해도, 농구면 공격수들은 대체적으로 앞으로 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질리티들이 다 전방으로 향하는, 전방에서 방향을 바꾸는 형태가 되어야 할 거고, 수비를 주로 한다면 계속 뒷걸음질 형태, 뒷걸음질에서, 그쵸? 피벗 형태로 몸이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로. 왜냐면 공격수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쵸? 이렇게 들어가지만 수비는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완전 다른 움직임이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걸 선택할지는 사실은 거기에서 출발해서 얘네들이 선택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애석하게 저 한국에서 그거 분석하는 사람 본 적 없어요. 모르겠어요. 축구나 농구 쪽에서 물론 좀씩 하긴 하는데 어찌됐거나 없지는 않게 아주 조금 그냥 시켜요. 그냥 이거 널어놓고 이거 이렇게. 최악의 민첩성 운동은 아까 제가 얘기한 뭐 제가 얘기한 건 아니죠. 피지컬을 고칠 건지 기술을 고칠 건지 커그니티브를 고칠 건지의 개념이 없이 그냥 얘를 시켜요. 콘을 갖다 놓으면 어질리티라고 생각하고 레더, 사다리를 깔면 그게 어질리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땐 최악의 지도예요. 그 웨이트 장비 갖다 놓으면 근력 운동인 거잖아요. 맞나요?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돼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렇게들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서 보면 사이드 저희 웍 하듯이, 그죠? 사이드 셔플 정도 하잖아요. 얘는 예를 들면 얘를 분석하자면 만약에 어질리티 상태에서 감속 후 얘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얘를. 그죠? 이걸 하겠다는 뜻이. 그럼 여기에서 내가 몸통을 돌릴 건지 그냥 이대로 밀 건지는 또 종목에 따라 달라요. 왜냐하면 얘가 디뎠다가 이렇게 해서 잡아야 될 경우가 있고 디뎠다가 이렇게도 나가야 돼. 이건 테크닉에 따라서. 그래서 이걸 사이드 스킵으로 갈 건지 사이드에서 크로스 오버로 넘어갈 건지 수비도 그렇게 하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내야수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네. 제가 야구단에 있어서 이제 그거 보면서 저건 도대체 뭐 하러? 왜냐하면 크로스 오버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했죠. 이거는 댄스예요. 댄스. 얜 댄스. 어질리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어질리티 안에서는 신체를 만들 건지 기술을 만들 건지 커그니티브 이걸 명확히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목적성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기술을 하겠다라고 하면 처음에 디딤발에서 체중 지지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 안에 존재해야 되거든요. 하자 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건 당연히 가속한 첫 번째 발 또는 두 번째 발에서 트리플 익스텐션을 통해서 직선주로로 내가 가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럼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 얘는 디딤에서 아마도 이 발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얘는 크로스오버니까 디뎠다가 이발이 이렇게 넘어가겠죠. 얘는 달라요. 예, 보통 근데 예를 들면 요걸로 보면 보통 아까 말했듯이 수비수들이 많이 해요. 그렇죠? 이렇게 못 따라가잖아요. 어떻게 얘가 이렇게 넘어가죠. 예, 그러면서 수비수들이 보통 따라갈 때 이런 동작들이 주로 나오죠. 공격수들은 그죠? 이렇게 하죠. 공격수가 어디 이렇게. 공 이렇게 할 때 하긴 하는구나. 어찌됐거나.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구나 농구나 핸드볼이나 공격수들이 해야 되는 방향 전환은 보통은 사이드 셔플 정도가 일반적이고 수비들은 크로스오버가 주로 많이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방향을 뺏겨서 따라가게 되니까요. 네, 여기까지가 어질리티고 우선 제가 그러니까 뭐 다른 항목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지만 내가 이걸 왜 시키는지에 대한 명확한 내 결정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질리티를 시키는데 사실은 엔듀런스 트레이닝을 시키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아마 운동 해본 사람들은 거의 다 아마 그런 느낌이 되게, 왜냐하면 지도자가 결정하지 않았거든요. 뭘 할지 결정하지 않으니까 그냥 퍼뜨려서 누군가를 따라하는 흉내 정도의 느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혹시 질문 있으면